뭐고? 이 집이 강제 경매에 넘어갔다고? 이게 무슨 일이고? 그래, 호영아. 누가 경매 신청했는지 알아봤나? 예, 아버지. 자산관리공사에서 경매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자산관리공사? 나는 거기에 돈 빌린 게 없는데. 아버지, 제가 거기 담당자 연락처를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전화 한번 해보세요. 그래, 한번 보내봐라. 자산관리공사? 여보세요. 제가 집이 강제 경매에 넘어간다는 통지서를 받아서, 아니 저는 돈 빌린 게 없는데 경매라니요? 이정인 씨 되시죠? 예, 그렇습니다. 94년에 공수표 씨가 산동은행으로부터 3,300만 원을 빌렸는데 그때 연대 보증하셨죠? 공수표요? 거의 뭐 30년 가까이 된 이번 일이네요. 건도 저희 청해진 무역에 맡겨주십시오. 이 부장님 모르는 것도 아니고 믿고 거래하죠. 근데 여기저기서 손을 막 내밀잖아. 에이, 저희 회사만큼 확실한 회사가 됐습니까? 그래서 말인데 내가 자금이 좀 부족해서 이 산동은행에서 대출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연대보증을 좀 서주면 좋겠는데. 연대보증이요? 네, 3,300만 원 정도인데 뭐 자금은 회수해가지고 금방 갚을 거고, 뭐 안 되면 우리도 다른 거래처 뚫어가지고 해보고요. 아닙니다. 서야죠. 연대보증 서겠습니다. 역시 청해진 무역 이 부장님. 친구 회사의 임원이자 영업부장으로 일했을 당시 거래처가 요청하면 거래처 채무의 연대보증도 서가며 영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유, 저렇게 끌려가면 안 되는데. 94년에 3,300만 원이 이자가 붙어서 1억 4,600만 원이 됐고요. 아이고. 1억 4천만 원이요? 저희가 이 채권을 2002년에 은행으로부터 양도받았습니다. 이정인 씨가 연대 보증하셨으니까 갚으셔야 됩니다. 아니 2011년에 저는 개인 파산을 했고 면책을 받았습니다. 외환 위기로 회사가 부도나면서 실직하게 됐고 그 무렵 아내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 병원비로 빚더미에 앉게 됐고 빚쟁이들을 피해 전국을 돌며 매일 술로 지새웠습니다. 아유 참. 아들을 봐서라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고향인 부산으로 돌아와 법원에 개인 파산을 신청했고 2011년 파산 면책을 받았습니다. 파산해서 면책받은 지가 언젠데 연대 보증한 빚을 저보고 갚으라니요. 저희 쪽에서 확인해봤는데 파산 채권자 목록에 자산관리공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갚으셔야 합니다. 아니 94년에 연대 보증한 걸 그동안 아무 말도 없다가 이제 와서 갚으라니요. 저는 못 갚습니다. 정말 날벼락이에요. 이거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아버지, 통화해보셨어요? 아니 94년도에 연대 보증 썼던 빚을 내보고 갚으라 안 하나. 여태까지 아무 말도 없다가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노? 아버지, 제가 알기로 그런 것도 소멸시효가 있을 건데요. 그래? 그럼 네가 좀 더 알아봐라. 이 집이 어떤 집인데? 아버지 고생해서 장만한 집 아닙니까? 그래, 니도 도와줬고 절대 경매에 넘어가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아니, 내가 직접 찾아가 봐야겠다. 우리 아들이 그러는데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합디다. 변제기가 1997년인데 저희가 2002년, 2012년 소를 제기해서 판결부도 받아뒀습니다. 판결 받으면 그때부터 소멸시효 10년이기 때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소송은 무슨, 나는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주소지에 사람이 없고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서
공시송달로 소송 진행됐고요. 강제기매 붙인 거에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 잃기 싫으시면 1억 4,600만 원 갚으셔야 됩니다. 이거 보세요. 아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네, 방금 만나본 사연 이정현 씨 정말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법은 없을 거라고 믿고 사건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정현 씨는 어느 날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자신의 집이 강제 경매에 넘어갔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사정을 알아보니 1994년에 이정현 씨가 거래처 대표의 부탁으로 연대 보증을 섰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채권을 자산관리공사가 2001년 은행으로부터 양도받았고 이정현 씨가 연대 보증을 했으니 갚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정현 씨는 2011년에 파산 면책을 받았기 때문에 갚을 이유가 없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자산관리공사는 파산 채권자 목록에 자산관리공사는 없었기 때문에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이정현 씨는 94년에 연대 보증한 걸 그동안 아무 말이 없다가 지금에 와서 갚으라고 하냐며 소멸시효가 지났을 거라고 하죠. 하지만 자산관리공사에서는 변제기가 1997년이 맞지만 여러 번 소를 제기했고 2013년 판결이 확정됐으니 강제경매에 붙인 것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 들어보니까 상황이 참 복잡합니다. 그렇죠. 네, 자산관리공사에서 이미 여러 번 소를 제기를 했고 판결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소송 관련해서 알기 쉽게 변호사님이 정리를 좀 한 번 더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대승 변호사님. 네, 좀 복잡하죠. 네. 그래서 제가 강제 경매가 있기까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산관리공사는 2002년 주채무자인 공수표와 연대보증인 이정현 씨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해서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했고 그 결과 2003년 2월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2010년 부산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해서 2011년 2월에 면책 결정을 받았고요. 그러나 자산관리공사의 채권은 의뢰인이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후 자산관리공사는 판결을 받고 9년이 지난 2012년 의뢰인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다시 한번 제기했고 이번에도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한 결과 2013년 6월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산관리공사는 그때로부터도 또다시 9년이 지나서 2022년 10월 그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해서 이정현 씨의 집을 강제 경매에 신청했습니다. 네, 근데 이정현 씨는 이제 이 자산관리공사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단 말이죠. 공시송달로 모르는 채로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이 공시송달이라는 게 뭔가요? 네, 그 소송도 일종의 싸움이기 때문에 혼자 할 수는 없고 당연히 상대방이 있어야 하겠죠. 그렇죠. 네, 당연히 네. 그렇죠. 예, 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소를 제기하면 상대방인 피고에게 원고가 제출한 소장 등 서류를 송달해서 당신을 상대로 이러이러한 소송이 제기됐다라고 알려줍니다. 법정에서 싸울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이때 법원에서 하는 이런 종류의 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나 근무 장소 등에서 그 사람에게 직접 전해주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이게 직접 전해줘야 되는데 그때 이정현 씨가 빚쟁이를 피해서 전국을 떠돌고 있었거든요. 네네. 거주지가 불확정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정현 씨 같은 경우에는 그랬죠. 이정현 씨처럼 내가 소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네. 상대방의 주소나 근무처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처럼 상대방에게 소장 등을 송달할 수 없을 때 민사소송법은 법원 사무관 등이 서류를 보관하고 법원 게시판 등에 그 사유를 게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런 송달 방법을 공시송달이라고 합니다. 게시판에 게시가 되고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요. 쉽게 말해서 형식적으로 송달했다 치고 절차를 진행하는 거죠. 근데 이정현 씨는 2011년에 파산 면책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자산관리공사는 채권자 목록에 없었다라고 얘기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누락된 거라고 봐야 됩니까? 네, 그 당시에 없긴 했지만 이정현 씨 입장에서는 사실 자기가 면책받으려고 파산을 신청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일부러 자산관리공사 채권만 빠뜨릴 이유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산 사건 채권자 목록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채권자 목록을 살펴보니까 전부 무역회사 영업부장 시절에 거래처 요청으로 연대 보증한 것이었고
그 수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 네. 그런 점에 비춰볼 때 아마도 이정현 씨는 일부러 공수표에 대한 연대 보증을 누락한 건 아니고 비슷하게 연대 보증한 게 많다 보니까 실수로 누락한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어쨌든 이게 뭐 외환 위기까지 겪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후 이제 파산 면책을 받아서 다 빚이 청산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갑자기 이렇게 돌아오면 너무 막막할 것 같아요. 그렇죠. 리고 원금이 이제 3,300만 원이었는데 뭐 1억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 됐단 말이죠. 그럼요. 1억 4,600만 원입니다. 너무 큰 금액인데요. 이정현 씨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 사건처럼 난 이미 파산 면책을 받았는데 근데 채권자가 돈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경우 상황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만약 채권자가 확정 판결 등 집행권을 가지고 있다면 청구 이의소로 다투셔야 합니다. 네. 근데 만약 채권자가 집행권은 없이 그러니까 판결 받은 것이 없이 돈만 달라고 하고 있는 경우라면 면책 확인해소를 제기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의뢰인처럼 판결은 있는데 공시송달로 진행돼서 내가 재판이 있었는지도 몰랐단 말이죠.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추한 항소로서 다툴 수 있겠습니다. 추한 항소요. 네. 네. 박장대소 나라 추한 항소도 좀 처음 들어보는데. 약간 요리 이름 같기도 하고. 이거 좀 쉽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의뢰인처럼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돼서 판결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런 경우까지 2주 지났으니까 이제 못 다툰다 라고 하면 너무 가혹하잖아요. 말이 안 되죠. 예, 그래서 민사소송법은 이런 경우에 소송 행위를 추한할 수 있도록 추보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추보완해서 신청하는 항소를 추한항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보완해서 신청하는 항소라서 추완 항소가 네, 되는 맞습니다.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재판에서 지고 그리고 항소 기간도 지났다면 이게 무조건 이 추완 항소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더 필요한 요건이 있는지요? 예, 물론 요건이 있습니다. 첫째, 판결이 송달된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어야 하고요. 둘째,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자체를 알게 된 후 2주 이내에 추한항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에 관해서 대법원은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해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한 항소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그 없어진 후라는 건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네, 그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나 소송 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 대리인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 정보를 영수한 때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라는 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변호사님이 길게 설명했는데 못 알아듣겠거든요. 야, 근데 이 드라마 사례에서 이정현 씨 네. 추한 항소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이정현 씨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추한 항소로 다퉈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갑자기 살짝 불안해지는데 네. 제가 너무 직관적인 질문만 해서 죄송합니다. 네. 이정현 씨 이길 수 있겠습니까? 네, 이길 수 있습니다. 오! 예. 그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이걸 파산채권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건 파산자에 대한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면책 신청 당시에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네. 고의로 누락한 게 아니라면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오. 여기서 면책이란 채무 자체는 존재하지만 파산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건데요. 파산 채무자에 대한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재기 권능을 상실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임의로 갚는 건 상관없지만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더 이상 돈을 달라고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법원은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이익이 없다라는 이유로 각각 판결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의뢰인이 그래도 마음을 좀 한시름 놓을 것 같아요. 네. 네, 마지막으로 의뢰인 이정현 씨를 위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네, 이정현 씨. 파산 면책 후 안심하고 있다가 갑자기 들어온 강제경매에 노심초사하셨을 텐데요. 다행히 일부러 채권자를 누락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집을 잃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부디 이제 근심을 내려놓으시고 편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정현 씨처럼 면책 후에도 예상치 못한 과거 채무로 고통받는 분들이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혼자 걱정하며 불안에 떨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예측할 수 없었던 채무에서 해방되시길 소망합니다.